딸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간 이식 대상자 확인 때문이라면 그건 엄마가 아니라 그냥 사형 집행관에 가깝지 않을까요? 지은호는 서류 한 장을 내려다보면서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이가 처음 카페 인테리어를 맡기겠다며 가져왔던 그 계약서. 그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처음부터 나 때문에 짠 각본이었단 거야? 마음속에서 이상한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처음 찾아와 우연히 지나가다가 카페가 마음에 들어서요 라며 웃던 얼굴. 처음 만난 날인데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던 말투. 그리고 지은호가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는 가족 이야기까지 정확히 짚어내던 순간까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엄마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었는데요. 지금은 같은 장면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엄마라서 아는 게 아니라 날 찾아내려고 파헤친 거였구나. 결국 지은호는 혼자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같은 질문만 맴돌았는데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찾으러 온 기록이 있지 않을까? 보육원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보여줍니다. 거기 적혀있던 건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보호자 없음, 연락처 없음. 인계 후 별도 연락 방문 없음.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오던 기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한 번쯤은 돌아와 줄 알았던 사람들. 하지만 기록은 너무도 담백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누구도 널 찾으러 오지 않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내려앉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는데요. 자기 핏줄도 아닌 아이를 데려와서 남편의 실패와 빚더미 속에서도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온 정순이. 엄마가 날 계속 불안해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고성이가 나타난 뒤부터 유난히 예민해졌던 엄마의 표정. 문 앞까지 찾아와 그 사람 조심해라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날. 그 모든 장면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다시 이어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와 카페로 돌아오는 길,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이지혁은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정작 지혁의 눈에는 장난기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지은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털어놓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친모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조사해왔다는 것. 인테리어 의뢰도, 우연한 만남도, 심지어 가족 이야기까지 전부 계산된 접근이었다는 것. 그리고 보육원에서 들은 버려진 아이라는 냉정한 기록까지요. 지혁은 조용히 듣다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 이제 어쩔 건데? 나 그냥 도망치고 싶어. 근데 오빠가 아파. 나랑 같은 피가 필요하대.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성이가 말해준 간 이식을 기다리는 아들 한우진의 이야기. 그게 모두 거짓이라고 밀어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한 사람만큼은 미워지지 않는 마음이 같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말을 바꿔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보자. 그 여자가 진짜 뭘 숨기고 있는지. 법원 조사를 시작한 사람은 의외로 지혁이었습니다. 법원 기록, 사업자 명부, 기사, 병원 후원 내역까지 죄다 뒤지다 보니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우진 간 이식 대기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건 보호자 이름에 적힌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보호자 고성이. 지혁은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누군가를 한 명 더 끌어들여야 했는데요. 그게 누구인지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박성재. 지혁은 성재를 불러내서 병원 기록과 자신이 찾은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성재는 처음에 황당하다는 듯 웃어 넘기려다가 어느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어머니 이름이랑 똑같네.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성재야, 은호 친모 이름도 고성이야. 그제야 성재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가끔 술에 취해 흘리듯 이야기하던 새어머니의 과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다는 소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어린 아들 한우진. 하지만 새어머니는 단 한 번도 딸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고작 말 안 해도 되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새어머니에게 나도 모르는 딸이 있었다는 거야? 성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딸을 지금 간 이식 수술대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 두 사람은 곧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은호부터 지키자. 성재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는데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어요. 완벽한 새어머니. 항상 단정한 헤어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예절, 엘리트 사모님들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신에게만큼은 거리감이 느껴졌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다정했고 감정을 나눌 땐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요. 성재야, 넌 내 몫을 잘해야 한다. 엄마 체면 구기게 하지 말아라. 그 말들 뒤에 항상 따라붙던 공기. 넌 도구야, 우리 집안 이미지 관리용.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성재가 사랑과 계산을 구분 못하게 된 게.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호한테만큼은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 한편 고영란은 엄마의 움직임을 묘하게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화그룹과의 약혼 이야기는 갈수록 속도를 붙이고 있었고 엄마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처럼 들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상한 장면 하나를 목격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병원 복도. 영란은 거기서 휠체어를 밀고 있는 엄마를 봅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 중이라더니 언제 돌아온지도 모르는 오빠 한우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삐쩍 마른 팔,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화를 나누는 엄마.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지? 더 섬뜩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 얼굴 그대로 엄마는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영라야, 진화그룹 약혼 얘기는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이번에 제대로 성사되면 우리도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 아픈 사람을 두고 돌아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능청스럽게 앉아있는 엄마. 그때 처음으로 영란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영란은 결국 지환을 붙잡고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오빠가 병원에 누워있다는 사실, 엄마가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인의 약혼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지환조차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비밀이 아니라 뭔가 큰 거를 숨기고 있다는 거네. 점점 커지는 의심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비밀 나도 써먹을 수 있겠는데. 평생 한 번도 엄마에게 이긴 적 없던 딸. 원하지도 않는 결혼, 도망치고 싶은 인생 계획. 영란은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엄마 약점을 쥐고 있는 건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지은호를 향한 의심과 걱정이 한계에 다다른 정순이는 결국 입을 엽니다. 카페로 직접 찾아온 고성이와 마주섰던 그날, 순이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쪽, 우리 은호한테 왜 이래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그 앞에서 고성이가 보여준 건 지은호 앞에서 보이던 애잔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가 뭘 알긴 아냐는 듯 비웃는 표정, 법적으로도 아무 권리 없다는 식의 차가운 말투. 순이는 그 모든 장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은호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 아직도 그 사람 믿고 싶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안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 그래도 한 번쯤은 붙잡아보고 싶었던 엄마. 하지만 그 엄마가 자신을 키워준 엄마를 이렇게까지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 나 2번 버려진 건가? 25년 전 한 번,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이번에는 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래도 이상하게도 하나만큼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쌍둥이 오빠 한우진.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면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혹시 나 말고는 희망이 없는 거면 어떡하지? 죄책감과 분노, 상실감과 연민이 뒤섞여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결국 지은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엄마 말만 믿지 말자.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하자. 지은호는 고성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간 이식 일정 한번 맞춰볼게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단번에 밝아집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너무 고마워.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안도감과 계산을 이젠 지은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엄마. 오빠 얘기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어요? 그날 이후 고성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진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떻게 아프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듣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은호는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이 얘기들 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연출일까? 지혁과 성재는 그 사이 병원 측과 은밀하게 접촉을 시도합니다. 누가 허락을 했는지, 누가 문서를 냈는지, 이식 동의서에 적힌 이름은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간 이식 원래는 해외에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최근에야 국내로 옮긴 계획이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건 보호자분이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셔서요. 다만 국내에 적합한 공여자가 생겼다고만. 지혁과 성재는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적합한 공여자.
그 말이 너무도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그리고 마침내 폭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은호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성희는 모든 걸 알았다는 듯 짧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 지금 당장은 수술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져 나갑니다. 지금 나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그동안 애써 눌러놓았던 잔혹한 본성이 그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곧장 지은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얼굴로 말합니다. 은호야, 네가 이렇게 버티는 동안 내 오빠는 죽어가고 있어. 그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말끝마다 묻어나는 협박과 죄책감. 네가 조금만 결심하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눈앞에서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평생 잊지 못할걸? 그 순간 지은호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립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까지 죽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지은호의 입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호칭이 칼날처럼 튀어나옵니다. 고성희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주 차갑게 웃습니다.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내 양심 때문이겠지. 순수한 척, 다정한 척, 애절한 척하던 모든 포장지가 그 자리에서 찢겨나갑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사랑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구나. 오직 한우진, 그리고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선택들. 마이너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쉬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생모, 얼굴도 모르는 쌍둥이 오빠는 살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엄마의 삶까지 생각해야 하는 현실. 그 한가운데에서 지은호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숨을 몰아쉬는 목소리, 하지만 단단한 눈빛. 이지혁과 박성재였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제 우리도 다 알아. 성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은호야, 내 친모가 내 새어머니야. 지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성재는 천천히 자신이 자라오며 느껴왔던 고성희의 진짜 얼굴을 이야기해줍니다. 완벽한 아내, 하지만 차가운 엄마. 흠잡을 데 없는 사교성 뒤에 숨겨진 계산, 그리고 이제야 보이는 한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냉정함까지. 그 사람이 너한테만 유독 다정했던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아. 지혁이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사람 혼자 두지 말자. 우리가 같이 상대하자. 이제 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성희의 폭주는 시작됐고 그 폭주를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지키려는 지혁과 성재, 엄마를 되찾고 싶은 동시에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영나, 평생 처음으로 엄마에게 역공을 준비하는 딸,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 때문에 점점 새어머니를 의심하게 된 아들. 그 모든 감정의 선이 한 점을 향해 모이고 있었는데요. 그 한가운데에 버려진 줄 알았던 딸이자 간 이식 대상자라는 낙인을 동시에 받은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과연 지은호는 이 잔혹한 압박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지혁과 성재, 영나와 순이는 고성희의 비틀린 모성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지은호가 마침내 한우진이 누워있는 병실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손잡이를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또 다른 상처일지 아니면 단 한 사람에게만은 필요한 용서의 시작일지, 그건 여러분과 함께 다음 회에서 확인해 보시죠.